네, 온라인산에 공개되어 있는 2024년도 구글 알고리즘 순위 요인에 대해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자료에 대한 정보를 다루는 사이트냐 아니면은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쌓는 니치 사이트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구글 SE에서 한 번 정도 걸고 넘어져야 되는 백링크, 그리고 제목 내에 있는 키워드, 그리고 컨텐츠 마케팅이랑 관련된 것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페이지 스피드, 그리고 백링크 외에도 내부 링크, 그리고 모바일 친화적인 요소나 여러 가지 콘텐츠에 대한 요소들을 기준으로 구글 SEO에 어떤 정보들이 반영되고 있는지를 포스트를 분석해 봤는데요. 위에 있는 도표를 좀 분석을 해보면은 전체적으로 콘텐츠와 관련된 요소가 46%나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콘텐츠 발행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HTML 구조랑 관련된 부분이 17%, 그리고 많은 분들이 되게 집중적으로 보고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모바일 페이지에 최적화된 웹사이트나 페이지 스피드, 그리고 보안과 관련된 요소는 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9%가 중요한 이유는 마치 대학교 수능 시험을 볼 때 출결이나 봉사활동 점수와 같이 기본 점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글 SEO에 신경을 쓰는 사업자라면은 이 부분은 대부분 만점을 받고 가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콘텐츠를 아무리 발행을 하더라도 애초에 테크니컬 부분에서 감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테크니컬 정도는 만점을 잡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링크로 넘어오게 되면은 외부에서 내 웹페이지를 언급하는 이 백링크, 그리고 나의 웹페이지에서 나의 웹페이지를 언급하는 이 내부 링크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참여는 뭐 유저 익스피리언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 특정하는 지표 자체가 되게 애매합니다. 보통 페이지 체류 시간이나 이탈 시간, 그리고 세션당 페이지 뭐 이런 지표들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우선 가장 안 좋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설명드릴 거는 구글 검색 엔진이 보기에 모든 웹페이지는 이 슈퍼 리소스라는 웹페이지랑 이 니치 사이트, 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슈퍼 리소스의 대표적인 사례는 위키피디아 같이 모든 자료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이트고요. 그리고 구글이 정작 더 좋아하는 사이트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 있는 채널, 이 니치 사이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루려는 사이트는 대부분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다루는 사이트가 많기 때문에 위에서 보시면은 세부 분야에 대한 전문성 있는 콘텐츠 발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4% 정도 됩니다. 이 말을 네이버 블로그를 좀 하시는 분들은 C랭크라는 용어로 비슷하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건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일관성 있게 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백링크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 내부 링크인데요. 내부 링크의 중요성은 약 3% 정도인데 3%가 이 별건 아닌 것 같아도 구글 SEO에서는 이 상대평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내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게 이 내부 링크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 링크가 적용되어 있는 페이지는 제 웹페이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 강의 사이트에 보시면은 어떤 강의를 클릭했을 때 지금 보시면은 텍스트에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떤 웹페이지에서 웹페이지로 갔을 때 내부 페이지를 연결해주는 링크가 내부 링크라고 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텍스트가 앵커 텍스트, 배에서 앵커처럼 특정 하이퍼링크에 대한 방향을 잡아준다라고 해서 앵커 텍스트라고 하고요.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링크를 하이퍼링크 중에서도 내부 링크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링크는 다른 웹페이지에서 나의 웹페이지를 언급해 주는 거거든요. 이 비슷한 예로 지금 이 페이지 내에서 앵커 텍스트는 허브스팟이라는 텍스트고요. 이 텍스트를 눌렀을 때 나의 웹페이지로 오게 되는데요. 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 홈페이지가 아니라 제 3자의 홈페이지에서 허브스팟이라는 앵커 텍스트로 지정이 되어 있죠. 이 페이지를 누르게 되면은 제 페이지로 넘어오는 구조로 갑니다. 지금 이게 바로 백링크가 적용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익숙하지 않지만 지금 이 텍스트로 지정된 이 텍스트 영역의 앵커 텍스트고요. 여기에서 다른 웹페이지에서 나의 웹페이지를 이렇게 언급해 줄 수 있는 요소를 구글 SEO적인 관점에서는 백링크 그리고 앵커 텍스트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링크는
정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선 예전보다는 영향력이 조금 약해졌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백링크가 구글 SE에 주는 영향이 전체의 14% 정도이기 때문에 내부 링크에 비해서는 약 3배, 4배 가까운 효율을 보이고 있고요. 거의 제목 내에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여부와 관련이 있을 정도로 막중한 비중을 들어가는 것이 이 백링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백링크와 관련해서는 한 파트를 따로 뺄 정도로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 부분에서 상세하게 언급할 예정이고요. 우선 이번 장에서는 내부 링크가 어떻게 작동되고 백링크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 위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참여 같은 경우에는 측정할 수 있는 기간이 체류 시간인데요. 우선 가장 안 좋은 요소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해외에서는 이 포고 스티킹이라고 하거든요. 뭐 스카이콩콩 이런 말을 쓰는데 특정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1페이지 클릭했다 바로 뒤로 가고 2페이지 클릭했다 바로 뒤로 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3페이지에서 가장 높은 체류 시간이 발생했다면은 구글 검색 엔진은 이 3 위에 노출되어 있는 웹페이지가 체류 시간이 가장 길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위로 올려주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반대로 사용자 참여가 가장 떨어지게 만드는 행동은 특정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바로 뒤로 가기로 해서 이탈이 생기는 경우를 포고 스티킹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게 사용자 참여를 가장 떨어뜨리는 요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알고리즘이 중요하고 어떤 로직에 의해서 작성하고 그리고 비중으로 봤을 때 콘텐츠에는 대충 얼마나 비중이 있고 테크니컬에는 얼마나 비중이 있고 링크 빌딩에 얼마나 비중이 있는지 전체적인 구글 SEO에 대한 이 중요도를 한번 체크해보는 장이었기 때문에 이 표를 통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